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함예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올랐죠. 은행 예적금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율도 높다 보니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예적금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모습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인상 자제 주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왜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6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요.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이라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시절 연 0.5% 수준에 머물렀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인상된 뒤 계속해서 오름세인데요. 연 3.25%의 기준금리도 2012년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여전히 5%대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예금금리도 계속해서 같이 올라왔는데요. 이번엔 변동이 거의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5대 은행 예금금리는 연 5% 안팎인데요.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로 금리 인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해서 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대출 이자도 아니고 왜 예금금리까지 단속에 나선 건가요? 네, 이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금융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시중 자금이 쏠리겠죠. 이 금융권으로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버는 돈보다 지급할 예금이자가 많아지는 역마진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죠. 이 금융권이 흔들리면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까지 위기에 몰릴 수 있고요. 요즘 예테크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예적금으로 재산을 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불만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실망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다만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서 마냥 좋은 건 아닌데요. 대출금이라는 코픽스라고 하는 자금 조달 지수의 은행 마진 등을 더해 정해집니다. 코픽스는 예적금 금리에 영향을 받는데요. 즉,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가 오르고 코픽스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는 거죠. 대출한 사람과 적금할 사람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가계의 빚 부담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가계 대출의 경우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전체 이자는 약 3조 3천억 원 늘고요. 1인당 연이자 부담은 16만 4천 원씩 커집니다. 기업 상황은 더 어려운데요. 5대 은행 기준 지난달 기업 대출은 9조 8천억 원 가까이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약 4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 속출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우리 기준금리는 언제까지 오르게 되는 걸까요? 네, 한국은행은 이번에 오른 금리를 언제쯤 다시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가가 완전히 잡혔을 때라고 답했는데요.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는 2%대입니다. 하지만 현재 예측한 내년 물가 상승률은 3.6%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결국은 한동안 금리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언제쯤 상황이 좀 괜찮아질까요? 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전망했는데요. KDI와 OECD 역시 1.8%로 예측했고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2%에 이르지 못한 건 IMF 외환위기야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란 얘기인데요. 경기 침체 충격은 당장 일자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함예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